회계사 되면 벤츠 탈 수 있어? 뭐 BMW, 아우디, 벤틀리, 람보르기니, 에스턴 마틴, 또 뭐 있냐? 제규어, 렉서스 이런 거 탈 수 있어? 회계사가 되면 롤렉스 탈 수 있어? 롤렉스 아님? 회계사가 되면 소개팅 많이 들어와?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파수꾼 공인회계사로 살아가고 있는 미스터 박입니다. 미스터 박 기억해주세요. 자, 오늘은 바로 초현실주의. 그동안 우리가 회뽕에 좀 많이 취해 있었잖아요. 제가 회뽕 엄청 주입했잖아요. 회뽕에 취해 있었으니까 현실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회계사 연봉 얼마나 버는지, 통장에 얼마나 꽂히는지. 그래서 회계사가 되면 뭐 학자금 대출 다 갚고 외제차 뽑고 손목에는 비싸고 알이 큰 시계, 그리고 벨트는 빠크리 H 아니면 또 G 아니면 알파벳 소문자 A같이 생긴 게 서로 등대고 있는 거, 그런 벨트 차고 다닐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현실적으로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금수저분들은 솔직히 뭐 회계사든 뭐 변호사든 의사든 상관없이 백수셔도 모두 뭐 소지나 착용 이런 게 가능하신 뭐 치트키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금수저 제외, 은수저도 제외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뭐 저도 금수저나 은수저가 아니기 때문이죠. 먼저 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벨트 살 수 있습니다. 시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는 차를 먼저 얘기해 볼까 하는데, 우리가 먼저 차를 볼게요. 멋진 차들 많죠. 뭐 포르쉐, 람보르기니, 에스턴 마틴 같은 빠른 차들, 그리고 뭐 남자다운 벤츠 지바겐, 뭐 그거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뭐 지프 랭글러, 아니면 세단은 BMW 357 시리즈, 벤츠는 뭐 CES 클래스, 아우디는 A4, 6, 8 같은 뭐 더 윗그레이드 생각해보면 뭐 벤틀리나 롤스로이스 팬텀 이런 거 많잖아요. 일단 답부터 드리면 제가 지금 쭉 말한 차들 중에 한 70% 이상 사기 힘듭니다. 레알로. 팩트예요, 팩트.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결혼도 할 거예요. 결혼을 하면 뭐 아이도 낳겠죠.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먹는 우리 나이를 고려하고 연차를 고려하면 뭐 돈이 좀 모이기는커녕, 아니 빚이 모이기 때문에 빚이 아니고 빚이 모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죠. 결혼을 뭐 스몰 웨딩하고 딩크족이 돼서 아이를 안 가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입이 늘어나고 가족이 늘어나면 절대 힘들어요. 하지만 뭐 사실 결혼을 안 해도 70%가 유의적으로 낮아지거나 하진 않아요. 되게 절망적이죠. 근데 제가 말한 차들이 되게 다 너무 비싸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 회계사가 되어도 못 사느냐? 제가 어렵다고는 했지만 불가능이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가능한 방법을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죠.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세법상 종합소득세의 기준에 있어 구성비율의 상당수가 근로소득 금액을 기초로 세금을 내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근로자이기 때문에. 일단 근로소득의 비율이 상당하다면 비싼 차 타기가 힘듭니다. 뭐 임원도 마찬가지예요. 뭐 많이 주면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말을 하면 주식, 선물, 옵션 같은 투자로 인한 금융소득이나 뭐 복권 당첨 같은 기타 소득, 아니면 뭐 투자 퍼슬러를 해서 사업을 영위하기 전에는 어렵다는 말이죠. 방법 하나 있기는 하다. 그 주식 선택권, 즉 스탁 옵션을 받고 비상장에서 스타트업 같은 데 가갖고 이 회사가 좀 잘 되고 해서 뭐 기술 상장이든 뭐 아니면 뭐든 뭐 어떻게 해서든 상장을 해서 가득 조건 모두 충족시키고 행사하고 주가가 올라가서 내가 딱 팔아가지고 돈을 수십억씩 벌 수는 있어요. 근데 좀 되게 드물죠. 역시 그게 또 나뿐만이 아니라 회사도 잘 돼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 회사 나를 뽑아줄 정도의 경력을 내가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만으로는 조금 어려워요. 씁쓸하신가요? 씁쓸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씁쓸해할 필요가 없는 게 전문직이 대단한 인생의 말로 홈런이라고 생각을 해서 씁쓸한 거예요. 전문직은 말로 홈런이 아니라 좋은 팀에 그냥 내가 입단을 한 거예요. 연습생이든 뭐 2군이든 1군이든
근데 나 때문이 아니라도 그래서 이기는 기회를 가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솔직히 말하면 뭐 차는 어렵지만 시계는 그래도 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뭐 1년 성과급 받아서 그냥 훅 질러버리면 흔히 말하는 명품 시계 사서 차고 다닐 수 있습니다. 뭐 롤렉스, IWC, 또 뭐 있냐, 뭐 잘 모르겠다. 롤렉스, 그 밑에 뭐 오메가 이런 거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회계사가 되어보고 일을 해보니까 사실 출근할 때 차가 있는 분들도 교통대란 때문에 그거 피해서 대중교통 타거나 아니면 뭐 택시 많이 탑니다. 회계법인의 모든 회계사가 차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면허가 없을 수도 있어서 뭐 우리가 필드 가는데 대중교통이 어려운 곳에 위치하면은 필드인데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택시 타고 가야 되잖아. 택시 타고 가게 해줍니다, 회사에서. 이게 사실 내가 운전하는 차를 직접 타고 가는 것보다 남이 운전을 해주는 차를 뒤에서 타고 가는 게 더 편하니까 졸리면 자면 되잖아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에 운전해서 가려고 생각해봐요. 엄청난 스트레스지. 뭐 여튼 그래서 차가 있어도 주말에 가족과 함께, 그때 아니면 뭐 굳이 탈 일이 없다. 명품 가방이랑 조금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명품 가방 몇백만 원짜리 사서 딱 집에 있어. 근데 이거 내가 매일 들고 갈 거야?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사람 많은 출퇴근 시간에 내가 700만 원짜리 샤넬백을 딱 들고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막 백팩에 막 진짜 되도 않는 뭐 잔스포츠 가방에 샤넬백이 딱 긁혀서 키스가 난다고 생각해봐요. 화가 나지. 그러니까 이게 아무 때나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대체제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스크래치 같은 게 나고 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보통 집에 모셔두는 거죠. 차도 비슷해요. 사치제입니다. 이게 가끔 뭐 친구들 보면 막 이야기 하잖아요. 너는 집이냐? 차냐? 이러면 저는 왜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이런 질문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해요. 왜냐? 뭐 집이야 뭐 전세나 월세 같은 거를 살면은 집값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가 쫓겨나지. 근데 이제 자가면 집값이 오르는 대로 다 내 거잖아요. 처분이익이 아니니까 실현 안 시켜서 직접적으로 통장에 꽂히진 않지만 그래도 평가이익이라는 게 발생하면 그게 내 거잖아요. 그런데 차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는 그 순간부터, 내가 운전을 하고 시동을 거는 그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쭉쭉쭉쭉 됩니다. 그래서 타든 안 타든 사는 그 순간부터 차는 중고차입니다. 내 차라도. 그래서 차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사들이 무슨 차 타는지 궁금하시죠? 그냥 제가 주변에 한번 봤어요. 그냥 뭐 동기나 뭐 제 약간 위에 뭐 한 1, 2년 차 위에 계신 분들, 뭐 주변에 생각나는 대로 한번 떠올려 보면 제 또래 회계사들은 못하지? 3에서 6년 차 정도 기준. 세단은 보통 소나타나 아반떼 같은 거 타고, SUV는 뭐 렉스턴, 투싼 이런 거 탑니다. 그리고 물론 외제차도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아우디 대란 났었잖아요. A4 대란. 그래서 그때 A4 산 친구가 한 명 있고, BMW 3 시리즈 또 좀 타고, 디젤. 그리고 한 친구만 좀 멋있게 벤츠 E클래스를 탑니다. 왜 멋지냐? E클래스는 보통 BMW 5 시리즈나 뭐 아우디 A6랑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레이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저연차는 그렇다 쳐도 나중에 디렉터나 파트너가 되어도 못하냐? 라고 하면 뭐 일반 회계법인은 파트너가 되면 차가 법인에서 나옵니다. 제네시스 나오고요. 뭐 좀 더 높은 파트너가 되면 뭐 기사분들도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걸로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용으로는 뭐 제네시스 타시고 집에 가서는 자차 타시겠죠? 자차 뭘 제가 파트너분과 사모님 무슨 차 타세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차 뭘 타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추측을 해보면 벤츠 뭐 S클래스 가능은 합니다. 아우디 A8 가능합니다. BMW 7 시리즈 가능은 해요. 그런데 스스로 근로소득 외 소득을 창출시키지 못한다면 디렉터나 뭐 파트너나 돼도 벤틀리나 마이바 이런 차 못한다 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뭐 탈 수도 있죠. 혹시나 뭐 타시는데 보셨으면 기분 나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나이가 들어버리면 뭐 람보르기니, 포르쉐 이런 것도 좀 무리가 있겠죠. 결론 이게 현실이다. 회계사도 결국 근로소득자다. 연봉이 1억이 되어봐야
통장에 660만원 밖에 안 꽂혀요. 물론 1억은 좀 넘죠. 요새는 좀 연봉 상승률이 좀 돼갖고 한 6, 7년 차 되면 뭐 1억 그냥 넘습니다. 그냥의 기준 또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실에 좌절이나 만족을 하지 말고 끝없이 자기 개발을 해서, 영어 그래서 제가 맨날 하라 그러잖아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제 드림카는 10년 내에 벤츠 G바겟 AMG입니다. 주변에서도 이런 거 얘기하면 약간 좀 야 빠듯하지 않냐 라고 얘기하시는데, 인생이 원래 빠듯한 거죠. 가능합니다. 꼭 탈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회계사가 되면 뭐 소개팅이 많이 들어오는지, 같은 뭐 이런 결혼 시장, 뭐 소개팅 시장에서 회계사 어느 정도 먹어주는지, 그런 가치에 대해서 영상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이 제가 델몬트 오렌지 주스 좋아하는 거 알고 마지막 클로징은 꼭 델몬트 오렌지 주스와 함께 해달라고 하셔서 마시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이 델몬트 오렌지 드링크인데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합니다. 제가 뭐 PPL도 아니에요. 뭐 델몬트가 뭐 저를 알겠습니까.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서 추천드려요. 이거 진짜 이마트 또 품절이에요. 일시품절.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 강추. 영상 이대로 마치도록 할게요. 세상 모든 분들이 원하는 드림카를 사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면서 일단 공부부터 하세요. 안녕. 마치겠습니다.